안녕하세요. 소개받은 UCSD의 박동준입니다. 국내에 계신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분들께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웨비나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설핀이라고 불리우는 세린 프로테이즈 이니비터가 로딩된 엑스트라셀룰러 비지클을 활용한 당뇨 모델 내의 상처 조직 재생 조절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박사학위를 시그널 펩타이드 기반 벡터 개발로 타겟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기술 개발을 주로 해왔습니다. 박사 졸업 후에는 줄기세포율의 나노 사이즈의 비시클인 엑스트라셀룰러 비시클의 응용에 초점을 맞춘 엔지니어링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EV 내에 존재하는 유용한 페일로드 스크리닝, 오버 익스프레션, 수율 향상을 도모하는 공정 개발,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까지 전임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인 엑스트라셀룰 비지클 중에 가장 작은 나노파티클 엑소좀 연구는 2019년도부터 줄기세포 연구를 하며 엑소좀의 바이올로지컬 에센셜한 의미를 좀 확인하고 그 효능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저널 오브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게재된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할 것이고요. 간단하게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지금 연구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 요약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셀 테라피가 주로 연구되었다고 하면 임상 연구에 부딪히는 한계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특히 세포 치료의 부작용 및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셀 프리 테라피가 언급되기 시작하고 이때 세포 유래 물질을 활용하거나 나노 입자, 바이러스 등을 활용한 유용 인자를 전달하는 기술 개발이 대한 논문들이 많이 퍼블리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엑스트라셀룰 비지클은 100나노 크기의 엑소좀 연구가 약 15에서 20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진단 및 치료의학 분야의 응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포로부터 발생된 비지클이라는 뜻의 EV, 엑스트라셀룰 비지클은 학회에서 지금까지도 세포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모여 있는 것이다. 라는 학파와 유용한 물질을 내재하고 있는 비지클이다라는 학파로 악유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유용한 물질이 있다고 여기는 학자들은 세포 및 조직에서 발생되는 이 EV를 혈액세포 및 소변, 체액 등에서 모두 발견해 증명하고 있고 또 이들을 활용해서 응용 연구를 학회에서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작은 소그룹으로 컨소시엄을 많이 만들어서 그 EV에 대한 의미를 찾아가는 학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엑소좀 연구의 정확한 히스토리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연대표를 보시게 되면요. 1946년도 PLT, Platelet Derived Particle이 먼저 용어로서 PLT가 언급되었고요. 이때 세포 부산물로만 여겨졌고 일종의 버려지는 비지클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1990년대 부터는 면역학적인 메커니즘을 관련된 엑소좀들이 많이 언급되었고, 이들이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캔서에서도 주변 세포에 전사인자를 많이 전달하고 스템셀 드라이브 엑소좀도 프로리퍼레이티브 인자들을 전달하는 것이 보고되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엑소좀 혹은 엑스트라셀룰러 비지클이라는 키워드만으로도 약 9만 편 이상의 페이퍼가 퍼블리시 됐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엑소점을 활용한 응용 마켓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2021년도 보고서인데요. 2021년도 보고서에는 앞으로 2026년도까지 약 기대치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사이즈의 나노 입자인 엑스트라셀룰 비지클은 약
90년, 6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밝혀지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보면 꾸준히 과거 바이러스 백신부터 쭉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사이즈 크기의 입자들을 활용한 응용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규어이고요. 이렇게 응용 연구에 활용되는 EV는 이론상 엑소점으로 분류는 30에서 150 나노 크기의 사이즈의 비지클들이고,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들은 이제 오토팍틱 바디 혹은 마크로좀으로 세포의 부산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DNA, RNA, 프로테인 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EV들은 도너 세포에서 MVB, 멀티비지클 바디라는 기관에서 성숙되어서 내부에 있는 100나노 크기의 작은 비지클들이 세포막에서 방출되면서 주변 세포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자들 내에는 마더셀의 정보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엑소좀 안에, 비지클 안에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39, 81, 63와 같은 테트라스파닌 계열 프로테인들이 멤브레인 쪽에 파지티브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걸 유니버셜 마커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에일릭스, 어넥신, HSP70와 같은 인자들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연구로는 이렇게 메커니즘 연구 혹은 페일로드 메디에이트 액티비티를 많이들 과학자들을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엑소좀 내의 페일로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엑소좀 내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페일로드를 확인함으로써 그걸 증명하기를 많은 퍼블리케이션에서,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마이크로 RNA나 프로테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중에는 주로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거나 세포 재생 및 분화를 유도시켜주는 단백질에 관련된 인자들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엑소좀은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비지클로서 A세포와 B조직 간의 물질 전달,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고 역할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이 엑소좀의 응용 범위를 본다면 스페시픽한 셀 타입에 따른 이면 시스템 연구부터 인비보 테스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면에는 엑소점과 관련된 암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암세포 유래 엑소점들은 주변 세포의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엔지오제네시스 등을 가속화시켜 암세포가 더 잘 자라게 해준다는 논문들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마냥 좋은 것일 수만은 없을 수 있지만 이것이 어떠한 소스로부터 도너셀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 학계의 이론입니다. 여러 그 엑소좀의 엑스트라셀룰러 비지클에 관련된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간략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벨롭먼트와 모리큘러 바이올로지 스터디인데요. 응용 기술 개발, 디벨롭먼트 쪽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치료 기술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엑소좀의 생산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업이나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엑소좀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소좀 어널라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술들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바이오텍 회사들이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키트 개발이나 구체적인
기작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최근에는 싱글 비지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분석, 그리고 이미지 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엑소좀들을 찍을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한다거나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퍼퍼티즈를 봐서 설페이스 차지를 분석하거나 이들의 비지클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큘러 바이오로지 섹션을 보시게 되면요. 주로 엑소좀 내에 페일로드를 프로파일링 하는 것들이 많이 퍼블리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마이크로 RNA 프로테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다른 도너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달라지고 메커니즘이 달라지는지, 또 새로운 유니버셜 마커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엑소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논문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셀 프롤리퍼레이션이나 티슈 리제너레이션의 엑소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되어 있는 논문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내와 국외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차이가 뚜렷이 날 수가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엑소좀에 대해 관련된 연구들이 인비트로 실험이 조금 더 페이션 샘플보다는 많았고요. 또 외국계의 사례를 보시게 되면 페이션 샘플을 보다 더 임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엑소좀 연구가 더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페이퍼는 네이처에 게재된 페이퍼인데요. 앞으로 엑소좀 연구의 전략에 대한 요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짧게 말씀드리면 일반 도너셀로부터 방출되는 EV 엑소좀을 분리하고 어떻게 퓨리파이하고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또 지금 들어가 있는 임상 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도너셀이 어떻게 제네티컬 엔지니어링이 되게 되면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어떠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된지 적용할 수 있게 될지에 대한 연구 고찰도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는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내용들이 있고요. 제가 연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다이아베틱 환자의 상처 봉합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상처 회복의 지연이 큰 문제가 됩니다. 보시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메타볼릭 문제에 의해서 세포 조직이 괴사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이러한 당뇨 상처 조직의 봉합을 위해서 치료제로서 엔지니어링된 엑소좀을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본 연구에서는 렙틴 리셉터 너가웃 마우스를 활용해서 실험을 하였고요. 사진에서 보셨던 얼서 디지즈 같은 만큼은 아니지만 인위적인 펀치 운드를 만들어서 엑소좀을 처리하고 그 회복 효과를 평가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델은 PBA 스펀지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보통 컬처 미디어, 인비트로에서 컬처를 해서 안에 있는 컬처 미디어 안에 있는 엑소좀들을 퓨리피케이션 시켜서 그거를 인비보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그 도너 마우스 안에 PBA 스펀지를 직접 심어서 그 안에 있는 생체 유래 EV를 퓨리피케이션 시켰습니다. 이렇게 스펀지를 일정 시간 임플란트 시켜서 인큐베이션 하게 되면은 이 티슈 리제너레이티브 이면 셀들과 함께 EV들이 같이 리크루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에 대한 것은 이미 과거에 많이 고찰이 되었고, 그것을 저희는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펀지 내에 어떤 셀이 수집되어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기 위해서 각 세포 타입의 표면 마커를 활용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정량을 해보았을 때에는 그 결과 마크로페이지나 뉴트로필이 많은 양을 보여주었고, 또
논문이 퍼블리시된 이후에 저희는 보다 스페시픽한 분석을 하기 위해 싱글셀 RNA-seq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PBA 스펀지 내에는 어떤 셀이 정확하게 리크루트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5가지 셀 타입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T셀의 경우에는 적은 양이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뉴트로필, 그리고 덴드리틱 셀, 림포사이트, 그리고 마크로페이지가 대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PBA 스펀지 내에 있는 셀이기 때문에 이 셀들을 도너로 해서 그 안에 있는 EV들은 모두 다, 이 세포들 유래의 EV, 엑스트라셀룰 비지클이라고 저희는 가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 스펀지에서 세포를 제외한 상층액을 옵티프랩 덴시티 그레디언트 울트라 센트리피게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해해서 총 10개의 프랙션을 얻을 수 있었고, 프랙션 3에서 가장 높은 농도의 EV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엑스트라셀룰 비지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요약해서 싱글 VFC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사이즈 또한 이 플로우 사이토미터를 측정해 보았을 때 100나노 근처로 엑소존과 유사한 크기의 비지클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PBA 스펀지를 임플란트를 와일드 타입 마우스와 다이베릭 마우스에 직접 임플란트하고 그 안에 있는 EV들의 비교를 사이즈를 비교해보고 그 농도를 확인해 보았을 때에도 같은 크기에서 비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게 효과가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날까? 그래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리시피션트 마우스로는 다이베릭 마우스의 펀치 운두를 만드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도너가 다른 EV의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스펀지 내에 EV를 분리해서 와일드 타입과 DBEV, 다이베릭 EV를 준비하고 또 당뇨 마우스의 상처 조직에 처리했을 때 저희는 와일드 타입 EV가 효과적으로 더 상처 조직을 빠르게 회복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이어베릭 마우스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 PBS를 처리했을 때는 약 21일 정도가 되어야지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와일드 타입 EV를 처리했을 때는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상처가 이렇게 봉합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때에는 다이어베릭 EV를 처리했을 때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EV 자체가 뭔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H&E 이미지를 봤을 때도 이 상처 조직, 14일 이후에 상처 조직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와일드 타입 EV를 처리한 것과 다이베릭 EV를 처리했을 때의 조직을 보시게 되면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여기 클럿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엣지들을 보시게 되면 상처 마진을 보여주고요. 이 마진 이미지와 그 상처에서 회복된 조직들, 그리고 일반 주변 주변 조직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그 와일드 타입 EV를 처리한 샘플에서는 모두 조직이, 일반 노말 조직과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이베릭 EV를 처리한 것에서는 아직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또 그 헤어도 아직 자라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저희는 고찰을 하게 됐고요. 저희는 이 EV 내에 있는 페일로드를 분석하기 위해 매스 스펙트로미터리 어널라시스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이제 와일드 타입과 DBEV 내의 단백질 프로테인들을 프로파일링 해보았고, 그 결과 우리는 다이베릭 EV 내에서 세린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3가지 이 패밀리들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린 프로테이즈 이니비터 단백질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패밀리들은
메타볼릭 문제에는 관여하지는 않지만 주된 역할은 티슈 리제너레이션 메커니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셀핀, 요약해서 셀핀이라고 부르는데요. 셀핀 A1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ECM 스트럭처를 조절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뉴트로필 액티베이션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셀핀 F2는 플라스민을 스트럭처 하고요. 플라스민 컨버트 플라스민, 피브린을 바꾸는 역할에 관여를 하고 프리보놀리시스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핀 G1의 경우에는 C1 컴플리먼트 이니비터에 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여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네, 이 정도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일단 저희의 그 골은 이 타겟하는 결핍된 그 프로테인들을 EV 내로 로딩 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새로운 그 렌티바이럴 벡터를 디자인하게 되었는데 이 단백질과 함께 미스틸레이션 시퀀스와 함께 결합된 설핀 단백질들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리컨비넌트 렌티바이럴 벡터를 헥투나인3 셀과 PBA 스펀지의 트랜스덕션을 각각 시켰고요. 이는 인비트로 테스트를 위함이었고 헥투나인3 셀은 인비트로 테스트를 위함이었고 PBA 스펀지는 인비버 테스트를 위해서 트랜스덕션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EV를 추출하고 또 발리데이션을 VFC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퓨리피케이션 된 EV를 스크래치 어세이와 운드 힐링 어세이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핍된 단백질들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킬 수 있도록 저희는 미스틸레이션 시퀀스를 결합해서 렌티바이러스를 개발했는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미스틸레이션 시퀀스와 함께 결합된 프로테인들은 엑소존 멤브레인에 결합되어서 안쪽에 엑소존 비지클 안쪽에서 오버 익스프레션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프로테인 익스프레션 레벨을 컬처 미디어에서부터 확인을 했고요. 이건 트랜스펙티드 된 액투나인3 셀에서 컬처된 미디어에서 확인을 한 밴드입니다. 그래서 블라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설핀 A1, F2, G1 모두 다 익스프레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스크래치 어세이를 확인해 본 결과 4시간 이후부터 24시간만 되었을 때에도 설핀 세 가지 패밀리가 로딩된 EV를 처리했을 때 모두 다 클로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비보 테스트입니다. PBA 스펀지에다가 렌티바이럴 벡터를 저희가 인펙션 시키고 인큐베이션을 4일 정도 더 한 다음에 이 PBA 스펀지 안에 있는 EV를 앞에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퓨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EV들을 운드에다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모두 블랏 이미지를 보셨을 때에도 모두 설핀 패밀리 A1, F1, G1 모두 다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오버 익스프레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두 다 상처에 처리를 해보았을 때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설핀 A1이 로딩된 EV를 처리했을 때는 5일차 때부터는 상처 조직이 확연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해 본 결과 3일째부터는 확연하게 딱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일째에는 거의 7일째에는 이미 다 클로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설핀 A1이 ECM 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를 스태티컬 분석을 해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설핀 A1의 경우에 가장 크게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킨의 가장 그 대표적인 마커인 KRT14을 이면 스테이닝을 해보았을 때도 가장 표면이 회복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5일차 때만 해도 이미 조직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설핀 패밀리가 관여할 수는 있지만, 조직 재생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발견한 것은 설핀 A1이 로딩된, EV가 가장 ECM 포메이션을 가장 가속화시켜서, 상처 조직을 회복시켜 줬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밖에 F2나 G1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셀 리제너레이션에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추후에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은 UC 샌디에고의 서저리 파트에 있습니다. 저의 PI는 지금 브라이언 앨리서리 교수이고요. 그 밖에 연구실 랩 멤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